자, 이번에는 고전시가 2입니다. 서경별곡 한번 해볼게요. 자, 서경이 어딘지 아시나요? 서경은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경별곡은 연정가 혹은 이제 이별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작품의 갈래는 고려가요죠. 자, 고려가요의 특징을 알고 계신가요?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문학이라는 점. 자, 평민의 문학이라는 점이 좀 독특하고요. 두 번째는 얘가 창작 시기와 기록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창작은 고려 때 됐겠죠. 근데 기록은 조선시대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 과정에서 약간 조금 내용이 바뀌거나 내용이 추가되거나 첨가되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요 작품에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그러냐면 제 2연에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이거 있죠. 이 부분이 정석가라고 하는 고려가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석가의 왜 그런 게 당시 유행가라고 하는 설이 있고 아니면 뭐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제 삽입이 되었다. 이게 그리고 어떤 게 진짜로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죠. 어쨌든 이게 이제 창작과 기록 과정이 창작 시기와 기록 시기가 조금 다르다. 이런 점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평민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사랑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 노래가 굉장히 많다는 특징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점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후렴구가 존재하잖아요. 자, 후렴구가 존재하는데 이 작품에서의 후렴구는 위 두렁숑 다링들이가 뒤에 계속 반복되어 있으니까 얘가 후렴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후렴구가 되게 의미가 없는 후렴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질가, 그 다음에 나난과 같은 여음구도 등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음구도 등장하는 후렴구와 여음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질가와 나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음구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려가요의 개관은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내신에서 아마 이 고려가요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요런 내용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나중에 이 고려가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서경별곡 한번 해볼게요. 자, 서경별곡은 자, 이게 서경에서 이제 이별하고 있는 여성의 심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라고 시작하네요. 자, 서경이 이제 그 평양이 이제 그 약간 작은 이제 그 수도, 작은 서울이죠.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자, 닦은 곳이 소성경 고의 말은이라고 했는데 소성경이 이제 그 서경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고의 말은이 있죠? 여러분들 그 중세국에서 괴다라고 하는 말 알고 있죠? 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뜻인데 요게 이제 정신적 사랑을 조금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육체적 사랑도 있거든요. 이건 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 서동요에 나와요. 서동요에 그 선화공주가 맞둥방을 얼어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괜히 쫓겨났겠어?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괴다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괴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이 그 고전시가에서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 괴다가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고해마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고해마른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써 있는데 말은 이렇게도 쓰입니다. 이렇게도 쓰이니까 자, 이게 이제 그 괴다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래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닦은 곳, 이 닦은 곳이라는 건 살림터를 닦은 곳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살림을 닦은 곳.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살림살이를 넣고 할 때 우리가 살림터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닦는 곳이라고 닦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닦은 곳이 닦은 이 소성경, 이 서경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은
이별할 바엔 길쌈배 버리고. 자, 길쌈배가 뭐냐면요. 자, 요즘은 이렇게 옷을 만드는 이 헝겊이 되게 약간 흔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다 이걸 수제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짜면은 하룻밤 열심히 해봤자 요만큼 나온대요. 그걸 이렇게 길게 엮어가지고 이제 헝겊 뭉치를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길쌈배야. 여성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살림 미천이겠죠. 이게 비싸게 팔렸을 테니까. 그쵸? 자, 근데 그걸 버리고라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살림도 버리고 길쌈배도 버리고 내 재산 모두 가진 걸 모든 걸 버리고라도 괴실한데, 자, 괴다가 또 나왔네. 그치? 괴실한데 사랑만 해주신다면, 사랑하신다면, 자,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이 여성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여성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쫓아가겠다고 얘기하잖아. 그쵸? 자, 2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연에 보시면,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자, 사랑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받는데, 자, 선물을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같이 생긴 이런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생각해. 사람처럼 생겼냐? 이거 다 동그라미 시키지 힘드니까 진주 목걸이 떠올리면 돼요. 자, 걔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나? 연인 좀 만드세요.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무슨 기념일에 이게 반지 같은 걸 선물하잖아. 그게 왜 그런 걸 선물하죠? 반지도 이렇게 원형이잖아. 얘도 원형이죠. 자, 이 원형은 영원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이런 것들을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걸 선물한 이유, 만약에 이런 목걸이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바위에 틱 부딪혀서 파바박 깨져버렸어. 자, 그러면 이 구슬도 사랑을 상징하고 요 안에 있는 끈도 사랑을 상징할 거야. 근데 이 구슬이 깨진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 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 구슬이 아슬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바위에 부딪혀서 깨진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끈이야 끊어지리까? 자, 끈은 끊어진 게 아닙니다 라는 거죠.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난 이거 여음구라고 그랬습니다.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자, 이건 약간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신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연이. 자, 아까 이 이연이 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정석가라고는 다른 고려 가요에도 똑같은 부분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자,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분연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이렇게 연이 나눠져 있죠. 근데 이 세 번째 연이 약간 조금 독특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뭐가 독특하냐? 잘못이 없는 애한테 잘못을 약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여성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놈아 왜 배를 띄워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사공이 뭔 잘못이야? 사공은 원래 배를 띄워놓고서 사람들을 옮기는 직업인데 배를 띄워놨느냐고 이게 지금 비난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이거는 왜 이런 비난을 했겠어요? 그쵸? 이게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그 원인이 이 사공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이제 이 한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별의 정한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공 네가 네 잘못했어. 왜 배를 띄워놨어? 그러니까 우리 이미 떠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라고 했습니다. 너의 각시, 너의 아내가 음란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걸 몰라서 네 배 위에다가 가는 배에 얹었느냐, 가는 배에 태워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왜 사람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태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사공이 사람을 배에 태우나요? 아니지. 사람들이 절로 가기 위해서 배에 타는 거지. 그치? 약간 주객이 전도된 얘기죠. 그러니까 뱃사공은 가겠다는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사람이지 자기가 억지로 태워서 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마치 억지로 태워서 보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쵸? 배에 얹었느냐?
대동강 건너편 꽃을, 건너편 꽃은 이게 여성들을 상징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애인을 굉장히 자기님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 대동강을 건너가면 저 건너편 꽃을 자 우리 님이 다 뱉어들면 꺾으리이다. 다 꺾어서 자기 여인으로 만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야한 뜻이겠지만 지금 방송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지금 잘못이 없는 원망의 대상을 만들었죠. 그게 누구냐면 일단 사공, 그 다음에 각시. 그쵸? 사공이랑 그 사공의 각시를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이별의 슬픔을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자, 개를 한 9마리, 10마리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근데 이 개가 참 얄미워. 왜 얄밉냐면 이건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 얘기하는 거야. 자, 개를 한 10마리 키우는데 되게 얄미워. 왜 얄밉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님이 오면 너무너무 막 좋아해, 이 개가. 근데 내가 사랑하는 님이면 막 컹컹 짖고 막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는 거지. 그래서 님이 안 오는 거지. 이 개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밥이 그릇그릇 남아돌아도 니 줄 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이 있어. 시조가 있어. 시조가 있는데 그 시조에서의 강아지지, 개. 개가 잘못을 한 게 있나? 잘못한 거 없지. 그런데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 그거 비슷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원망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약간 좀 약간 좀 책임을 좀 돌린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더 극대화해서 표현하거나 약간 이런 기법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사공과 이 아내가 그런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죠. 이게 3번 문제예요. 자, 3번 문제의 방어 기제 중에 합리화와 전위를 설명해요.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왜곡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합리화라고 하고, 전위는 문제의 초점을 바꾸거나 자기가 수용하기 쉬운 생각으로 바꾸는 방어 기제를 얘기한대요. 자, 그런다고 하는데, 자, 요거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1번 보기 보시면,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에게 어찌하여 배를 내어놓았냐고 표현한 것은 이별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사공에게서 찾아서 상처를 줄이려는 행위가 있다. 그렇지. 이 이별은 사실은 님이 어떤 상황에서 떠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사공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죠. 이걸 약간 좀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화자가 님이 뱉어들면 꺾으리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님이 약간 약간 바람둥이나 약간 이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의 자책감을 좀 줄이기 위한 행위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3번에서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전체 상황과 무관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스스로를 방어. 이거 전위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이 속담과 어울린다고 했잖아. 아니 이 각시가 거기 타 있는 게 뭔 잘못이야. 그렇지? 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4번에서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을 사람들을 배에 얹는 능동적 주체로 표현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봐봐.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이게 사공이잖아. 사공은 이 탄 사람을 옮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억지로 얘가 태워서 보내는 사람이 아니지. 근데 능동적 주체로 표현했다는 거에서 이제 그 책임을 약간 사공에게 돌리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상관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1, 2, 3, 4번은 다 맞는데 5번이 뭐가 틀렸냐 봅시다. 5번이 답이잖아요. 자,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언급하며 임을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추어가 틀린 거지.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님을 약간 좀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초점을 맞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기 쉽게 만드는 행위일 수 있겠군이라고 해서 그 뒷부분도 맞아. 근데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님의 약간 부도덕성이나 약간 님의
바람기 이거에 초점을 맞춘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X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학에서는요, 문학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려면 보기에서 어떤 부분이 들리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 X 체크를 할 수 없다면 맞는 보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작품을 읽고 보기도 아주 명확하게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전시가 1, 2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